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번 유치원 교사 전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글번 유치원에서 이번 학년도에 진행했던 우리 마을에 있는 금강에서 놀자라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을배움터 시범 유치원은 10곳이 있는데 저희 사례만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유치원의 사례가 오늘 이 미래교육 공감 콘서트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을에 있는 금강에서 놀자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치원의 주제는 원래 금강이 아니었어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로컬 푸드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험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서 버스 이용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협의를 한 끝에 금강을 주제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었어요. 금강은 저희 글번 유치원 친구들이 캠핑도 하는 곳이고 과자도 먹는 곳이고 킥보드도 타고 가장 좋아하는 곤충도 잡는 곳이에요. 글번 유치원의 친구들의 거의 삶의 터전인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과 또 수변공원, 롤러스케이트장, 공연장 같은 생활 공간이 또 어우러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1회씩 금강변 산책을 하고 금강에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은 금강에 관심을 갖고 또 금강에서 놀아보고 또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해서 놀아보고 나중에는 지역사회 시설까지 가보는 그런 것으로 활동이 확장되었고요. 또 금강의 관심은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역동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어떻게 마을배움터 금강에 관심을 갖게 할까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름이 되자 우리 유치원 마당에 메뚜기, 방아깨비, 여치 등 곤충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곤충들을 잡다가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제가 얘들아, 금강에도 곤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 한번 가서 찾아가 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 이러면서 얼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말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의 관심은 이제 곤충들을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곤충은 여름, 가을, 겨울까지 계속 곤충을 잡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하늘을 또 보게 되고 구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하늘 봐봐, 너무 예쁘지? 하면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이 선생님, 구름이 꼭 하늘로 가는 계단 같아요. 하늘이 보석 같아요. 이렇게 구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좀 보이시나요? 구름에 이렇게 사다리가 조금 그려져 있는 것 같으시죠? 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우리 동생반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줬는데 동생들은 비가 와도 이렇게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고 빗소리도 들어보고 물 웅덩이에서 이렇게 첨벙첨벙 놀이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분명히 지난주에는 거기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 물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학적 개념들을 자신들이 구성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맨 밑에 사진들은 이날은 비가 왔어서 산책을 못 나갈 뻔한 날이었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저기 밑에까지 금강변 길 걸어갔다 오자 라고 했는데 웅덩이가 가득 있으니까 친구들이 가다가 그 웅덩이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들어가더니 첨벙첨벙 수영장이 돼서 발에 물을 담그고 이제 그렇게 놀이를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이들의 놀이를 멈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 몰입했고 재밌어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은 옆에 이제 제시했지만 학부모님들께 오늘 어떤 놀이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왜 신발이 젖었는지, 어떤 교육적 의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학교종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뭐라고 안 해주시고 정말 정서적으로 많이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금강변에서 세이클로버도 보게 됐는데요. 이제 세이클로버예요 하니까 한 친구가 선생님 세이클로버의 뜻은 행복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이 친구가 세이클로버를 또 유치원 마당에서도 찾은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도 세이클로버가 있네요 하면서 또 다른 친구가 우리 유치원에 세이클로버가 많아서 친구들이 행복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모래놀이 도구함에 막 가가지고 물 뿌리게 떠오는 거예요. 물을 왜 주나 봤더니 세이클로버 쑥쑥 자라라고, 유치원이 더 행복해지게 쑥쑥 자라라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금강에서의 배움이 유치원까지 이어져서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사로서 너무 감동적인 일화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곤충이 이제 계절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저기 처음은 동생들인데요. 풀숲 사이사이를 찾는 거예요. 곤충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잔디색도 바래졌을 즈음에 곤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관심을 갖고 돌로 탑도 쌓아보고 원시 시대에 그 원시인처럼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지금 나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물로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금강에서 놀기는 친구들이 금강의 자연물이나 놀이 자료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내용인데요. 저기 잔디 썰매 타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 언덕에서 곤충을 쫓다가 우연히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잔디 썰매를 타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점점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미끄러질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금강에서 텐트를 가져가셔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친구들이 놀이도 하고 휴식도 했어요. 또 밑에 사진은 친구들이 이제 곤충이 없어지니까 금강변 산책하는 게 조금 싫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가 교실에서 원하는 장난감은 뭐든지 갖고 가도 좋아.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이 가져가게 했더니 이제 금강에서 딱지도 치고요. 자기들이 만든 딱지도 치고 줄넘기도 하고 저기 맨 끝에 사진은 몰펀 블럭으로 만든 총이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저 드넓은 대지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총놀이도 하고 나중에는 저기서 자연물을 섞어서 또 놀이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이용해서 더욱더 풍부해진 그런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저기 지금 산수유를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는 금강변 산책을 싫어하던 친구예요. 모든 활동을 친구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저 친구는 맨 처음에 갔을 때 곤충도 집게로 짚고 그리고 웅덩이 아까 첨벙첨벙 넣을 때도 자기는 싫은 거예요. 몸에 뭐가 묻는 게. 그래서 안 왔었는데 그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가 친구야 내일 금강변 산책인데 올 거야? 했는데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 갈까? 라고 말을 하더니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는 안 온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 소꿉놀이를 딱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소꿉놀이에서 엄마를 주로 하는 친구인데 여기서 열매, 자연물, 나뭇잎 가지고 이렇게 막 소꿉놀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매에 친숙해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산수유 열매를 직접 교실로 가져가서 관찰통에 넣어서 계속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자기가 등원할 때 저런 열매를 따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물에 담가서 이렇게 부푸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그거를 또 색종이랑 물을 섞어서 요리로 만들어서 또 놀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금강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이 친구에게 또 하나의 또 의미 있는 경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동생들도 언니들도 너무 신나게 요리하고 또 설거지도 깨끗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지역사회의 시설로 또 눈이 갔어요. 저희 반에 이제 위키드라는 동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반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한마디를 친구들한테 던졌죠. 얘들아, 우리 마을에 공연장이 있다? 거기서는 공연도 할 수 있어. 너희 위키드 공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그래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반의 그 교구 자료실을 내주었어요. 저기 앉아서 지금 친구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남자친구,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선생님 촛불잔치 노래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이제 공연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 정말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촛불잔치 한 친구는 갑자기 ABC 찬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연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남자친구들이 막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막 방해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너무 속상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플랜카드 만든 거 보이시죠?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플랜카드를 직접 누구야 사랑해 고마워 하면서 플랜카드도 작성해주고 보는 사람이나 또 공연하는 사람이나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제가 친구야 괜찮아. 요즘에는 너무 속상했겠다. 요즘에는 근데 버스킹이라는 게 있어. 꼭 무대에서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도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벤치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반은 또 전 다른 반 사례인데 다른 반은 정말 거리가 조금 되는 놀이터이거든요. 저기가 시청 옆에 있는 것일 텐데 매주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저 놀이터를 매주 가서 철봉을 계속 매달리고 그렇게 거리가 먼 곳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생 반이랑 점심시간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롤러스케이트 장인데 친구들이 달리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 지금은 플랜카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달리고 또 달리고 정말 또 달렸어요. 그래서 정말 철봉도 그냥 철봉 하나로 친구들이 정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재밌게 놀고 저 롤러스케이트장에서도 하루 종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갔다 왔거든요. 정말 지역사회의 시설이 그냥 아주 항상 보는 것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꿈의 문고라는 저희 방곡동에 있는 서점이에요. 여기서는 동생들이 먼저 방문을 하고 형님들이 나중에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나 친구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책도 샀고 또 쿠키를 직접 사장님께서 저희 유치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저희 유치원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행사를 또 저렴한 가격에 쿠키를 만들어 주시고 갤러리에도 연락을 해서 정말 수준 높은 그림들을 또 보게 해주시고 첼로 연주까지 감상하게 해주시고 정말 너무나 협력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사로서 너무 감동했고 세종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장님의 정말 열정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교사로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친구들도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또 갈래, 또 갈래 이러면서 오는 길에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들아, 그래 또 가고 싶구나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유치원에서는 이런 마을에 슈퍼도 방문하고 떡집을 방문하고 나들이도 이제 가족과 다녀오고 코로나 때문에 사진 촬영을 못하니까 직접 가족과 함께 마을에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마을 교사 이거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빼빼로데이 때 아이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빼빼로를 만들면 너무나 어려워져요.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빼빼로를 열심히 정말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스텐실 체험도 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을 내년에 더 활용해서 더욱더 확장된 마을 배움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이런 시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훨씬 더 넓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움의 과정 가운데 생긴 변화는 먼저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다는 거고요. 유아들이 계절의 변화를 그런 곤충이 점점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의 배움이 심화 확장되고 정말 가기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점점점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다고 나중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9학급이 모두 함께 마을배움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즐기면서 1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교사들이 즐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간호사 선생님, 또 안전지킴이 선생님, 원감 선생님, 원장 선생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았다고 평가에 써주셔서 정말 정서적 지지가 너무 됐고요. 또 지역사회의 자원이 저는 사실 아까 꿈의 문고 사장님부터 정말 너무 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마을배움터 세종특별자치교육원 마을배움터 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받고 연수도 하게 되면서 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연구회를 통해서 같이 책도 읽고 나누면서 함께해서 참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끝에쯤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장학사님께서 교육원 연수도 오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있는 마을배움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 온마을은 생각이 자라는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자라난 마을을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길 소망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